물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작자들 때문에 문정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은 툭하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발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한다면 아마 정치인, 방송인 등 엄청난 인간들이 처벌을 받을 겁니다. 마약을 했네, 미래를 했네, 구슬 했네,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떠들어댔습니까? 반드시 고소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조국에 있는 이 정권의 잣대로 그 법을 집행하면은 무사할 자들이 얼마 아마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몇 날 며칠을 조국 문제로 뜨겁습니다. 유튜버들도 며칠을 조국 문제로 방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유튜버들은 왜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방송을 안 합니다. 저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이것은 박근혜 탄핵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반탄연대 구성에 투쟁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정권은 조국 살리려고 조국을 버리고 있습니다. 조국을 살리려고 조국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 작자들이 지금 하는 작태입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의 이 자들이 하는 행태는, 자,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다, 절대로 밀리면 안 된다,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데 한국당이 이 자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빈약한 한국당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조국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죽어봐야 맛을 아는지, 이런 철면피 인간들 살다 살다 처음 봅니다. 자, 조국 무리들은, 조국을 따르는 무리는 조국 사태가 뭐 제도 문제, 사회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면 조국은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떠들었답니다. 이렇게 떠드는 놈들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속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놈의 문정권은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 파렴치한 인간들만 득실득실한지. 이 문재인 비서실장 노영민, 자, 이 자는 의원실에서 카드로 책을 팔다 걸려서 국회를 떠났던 이런 뻔뻔한 자 아닙니까? 이런 자를 또 청와대로 불러 쓰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임명직 장관, 그리고 위원장, 뭐 방통위원장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면면이 보면은 조국과 버금가는 뭐 비리나 불법이나 자식 문제 등 내로남불로 가득 찬 그 뻔뻔한 위선자들이 자기는 그 정의로운 척 하고 그 자빠졌습니다. 청문회에서 보니, 자, 이런 파렴치한 자들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이 장관 임명직 위원장들, 이 청문회 봤죠? 얼마나 그 파렴치합니까? 참, 다 이런 인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조국은 자기 입으로 청문회는 통과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임명직 장관 위원장들, 이 자들은, 자, 조국이 청와대 수석할 때 검증해서 청문회 내보낸 자들 아닙니까? 조국이 검증을 해보니 저기 장관 나가는 놈이나 나나 뭐 거의 비슷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자들을 청문회 나가서 하루만 버티면은, 자, 청와대에서 임명하면 끝이다, 이걸 조국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튀어나왔다 생각합니다. 야당 알기를 개 돼지처럼 보는 겁니다. 돼지 새끼처럼 보는 거예요. 자, 청와대에서 확 밀어붙이면은 이 야당 이작자들은 궁시렁 대다가 이 많은 겁니다. 이걸 청와대 조국이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장관 하면 되겠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청문회 때 보면은, 자, 적당히 뭉개고 하루 지나니까 임명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자신감을 얻었겠죠, 조국도. 자, 윤석열 청문회 때 그 질문 내용을 보니까 한국당 의원들 짝이 없습니다. 그따위 질문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검에서 윤석열이 태블릿 PC가 3개가 나왔다고 방송으로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자, 이거 3개, 이게 최순실 PC가 맞냐? 아니냐?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이게 태블릿 PC가 최순실 게 아니다, 그러면 탄핵이 잘못된 거고, 최순실 거다 그러면은 이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한 겁니다. 이런 그 엉터리 수사를 지휘하는 자가 검찰총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매몰차게 물어붙여야 되는데 그 여당은 그런 기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탄연대, 탄핵 반대 세력, 반탄연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 그 저자들이 뭐 최순실, 세월호 탄핵 관련 기사를 쏟아낼 겁니다. 조국 문제에서 논을 좀 돌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끄집어낼 겁니다.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폐기, 이것도 써봤지만 별로 그 신통치가 않습니다. 자, 유튜버들도 뭐 조국 이야기를 하면서 최순실, 정유라 이런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는데, 그 최순실, 정유라는 조국과 조국
딸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거론해서도 안 됩니다. 자, 최순실이 저질렀다는 일들이 정확히 드러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정유라 대학 입학건으로 그 해당 대학 총장, 학장 다 구속됐는데 정유라 대학 입학 그 잣대로 다른 대학도 조사하면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 총장, 학장 다 구속된다고 제가 5번째 동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유라도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조국과 조국 딸을 정유라와 그 최순실과 정유라하고 비교하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버들도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표현할 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오늘 이 문정권 사태가 벌어진 것은 탄핵으로부터 발생됐기 때문에 탄핵의 잘잘못을 분명히 말하고 이 탄핵이 잘못됐다 하는 유튜버들은 탄핵을 찬성한 무리를 두둔하는 탄핵을 찬성한 무리들을 두둔하는 행태의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두둔한다는 것은 탄핵 찬성 무리들과 그 무리를 따르는 인간들을 데려다가 대담을 하고 방송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선량한 국민들이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은 그 탄핵 반대한 사람들과 탄핵 찬성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렇게 함부로 섭외해서 방송하는 것을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방송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 반탄 연대를 구성하는데 유튜버들이 앞장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4일자 그 신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북한이 발사한 그 미사일 발사를 우리나라보다 15분 먼저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게 먼저 알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미리 발표했지만 알맹이는 없는 거다. 자, 우리 군의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일 군사보호 협정 폐기가 올바른 것이다. 이런 옹호 발언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 정보 요청했다 그러는데 정보라는 것이 발사 위치, 고도, 속도, 거리 이런 것을 말하겠지요. 자, 근데 군사 용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첩보하고 정보. 첩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거, 정보는 정확한 거. 자, 다시 말해서 그 정확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첩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자, 레이더가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을 거고 일본도 있고 미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사된 그 자료를 모으는 것을 우리가 첩보라고 하고 여기에서 고도, 속도, 위치, 거리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제 산출해내는 정보가 되겠죠. 첩보 차원에서 여기저기서 달래가지고 첩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본도 여기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알맹이 없나 별테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단 홍준표가 또 뭐라고 했냐면은 조국 행태 최순실과 뭐가 다른가? 이게 또 최순실을 갖다 끄집어 붙였어요. 자, 홍준표는 이런 그 행태의 말을 계속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잘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순실 세월호 탄핵 관련 기사 이런 걸 쏟아낼 거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날짜에 보면은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국정농단 최종 판결 29일 최종 판결을 29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법 전문가들은 29일 날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국정농단 최종 판결 29일 이런 기사를 지금 뿌리고 있죠. 그 다음에 추징금 72억, 최순실 해외 재산 중 3억 환수 조치 들어갔다. 또 안민석은 또 이따위 말을 합니다. 한국당 조국 반대 이유가 최순실 은닉 재산을 파헤칠까봐 그런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참. 다음에 또 세월호 사고 발생 6시간 뒤에야 대통령이 말했다. 6시간 뒤에 대통령이 세월호 언급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큰일 났다. 큰일 났네. 이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렇게 함으로써 조국이 구해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구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기가 막힌 기사 3개만 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염전 우리나라 천일염 아주 품질이 좋죠. 염전 35%가 태양광 업자에게 넘어갔답니다. 산 까고 논 까고 저수지까지 태양광 덮어 해먹더니 이제 염전까지 이제 침투했습니다. 30년, 40년 염전에서 일하던 종사자들은 이제 한숨만 쉬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로 품질이 좋은 남해 요청했다는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윤 총장의 발언을 통해 검찰이 장관 임명 전부터 조 전 장관을 내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더민주 박용진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이게 지금 약간 무의미한 논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다며 유 이사장이 정치 영역에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여전히 축구로 치면 국가대표는 안 나가겠지만 K리그에서 뛰고 계신 분이라며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도 조금은 사회적 공익을 중심으로 고민해서 이야기가 좀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알릴레오를 통해 현재 검찰의 무한 질주식 수사를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과장된 자료에 기반한 끼워 맞추기식 수사로 한 가족을 볼모로 삼은 검찰의 후한무치한 행태에 경보음을 울린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검찰의 행동은 대통령의 장관 인사권을 무력화시킨 정치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권력 남용을 견제하려는 유 이사장의 용기 있는 행동이야말로 공익적 가치와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무의미한 논쟁이네 공익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한가한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의 삶이 구렁텅이로 빠져들었고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의해 철저히 짓눌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검찰이 질주를 마땅히 제어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개인으로서 압도적인 검찰 조직에 맞선 유 이사장에 대해 박 의원이 꼭 저런 식으로 말을 할 필요가 있었나 의문이 듭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한 가족의 인권을 지키려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낸 유 이사장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소극적일 때 유 이사장은 적극적으로 검찰이 부조리와 권력 남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를 외쳤고 불의를 지적했습니다. 권력 남용을 꼬집었고 인권 실종에 아파했습니다. 국민도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절실히 느꼈기에 여의도로 서초동으로 주말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구호 아래 모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민심과는 거리가 먼 발언으로 유 이사장의 진위를